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로 뒤숭숭한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 전환을 시도할 전망입니다. 한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토크 콘서트 티켓 판매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당 안팎의 반발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장동혁 대표. 제명 문제는 매듭지었다고 보고 본격 지방선거 체제로 국면 전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앞으로 민생과 또 우리 나라를 위한 일들에 대해서 야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계속 분명히 해나갈 것입니다. 장 대표는 수요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 쇄신과 미래 비전을 직접 제시할 예정입니다. 목요일부터 이틀간은 험지로 꼽히는 제주를 찾아 외연 확장 행보에 나섭니다. 또한 설 연휴 전까지 인재영입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우고 당명 변경을 포함한 쇄신안도 잇따라 내놓을 계획입니다. 쇄신 드라이브로 제명 정국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구상. 다만 당내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당내에선 친한계를 중심으로 장 대표와 송환석 원내대표 동반 퇴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 요구로 의원 총회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한 전 대표는 지지층을 등에 업고 오는 8일 토크 콘서트를 여는 등 장외 세과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티켓 예매 시작 1시간 7분 만에 매진을 알린 가운데 민주당과는 좌석 등급제 방식의 티켓 판매를 놓고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를 두고 지지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정치 자금을 마련해 보려는 티켓 장사라며 해괴한 한동훈식 등급제 유료 정치라고 비판했는데 한 전 대표는 자신은 1원도 가져가지 않는다며 진짜 정치 장사는 민주당의 공천 뇌물 장사라고 맞받았습니다. 거듭되는 한 전 대표 측 반발 속에 장동혁 표 쇄신이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가 제명 사태 수습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혜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여진이 주말에도 이어졌습니다. 한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은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 당 지도부는 과거에 매몰되기보다는 미래를 봐야 한다며 본격적인 지방선거 모드로의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이후 맞은 첫 주말.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이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진짜 보수인 한 전 대표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정치 학살을 자행한 그를 결코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석자들은 한동훈을 지켜낸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여의도 일대를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주최 측은 지난 24일 한 전 대표 제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 때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몰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집회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플랫폼에 고맙다 등의 댓글을 실시간으로 달았습니다. 지도부는 이들의 사퇴 요구에 대해 당대표는 전 당원 투표로 선출된 자리라며 재차 일축했습니다. 지금은 당이 과거의 문제에 매몰되기보다 단일 대우로 단합된 모습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대다수 당원들이 바라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있을 장동혁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과 당명 변경,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해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명 결정 번복은 없다는 지도부와 부당한 징계를 결정한 지도부는 사퇴하라는 한 전 대표 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국민의힘 내용 사태는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지난주 정치권의 주요 화두 중 하나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이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자신감을 표했는데요. 앞으로의 정치적 진로를 두고 벌써부터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한 대표의 선택은 여전히 안개 속이긴 하지만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4개월가량 남은 시점에서 한 전 대표의 주요 선택 카드로
무소속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도부 의결 없이 5년간 재입당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소속 당선이야말로 가장 화려한 부활로 평가될 수 있어서입니다. 한 전 대표가 만약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자치단체장보단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한 전 대표를 향해 서울시장 출마를 조언하기도 했지만 친한계를 중심으로 재보궐선거가 더 나은 선택이라는 기류가 포착되고 있어서입니다. 시도지사급으로 출마할 가능성보다는 네. 보궐선거 쪽으로 국회의원 보궐선거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시장 출마로 현역 의원 자리가 비게 될 대구나 부산의 지역구, 현재 공석인 충남 아산을, 경기 평택을 등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정치권에선 제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탈당을 했다가 선거 승리로 복당을 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008년 통합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됐지만 목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내리 3선을 했고, 국민의힘의 전신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김무성 전 의원도 같은 시절 낙천했지만 당선돼 복당했습니다. 승리는 잘못된 공천에 대한 남국민 여러분들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지켜주신 남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2009년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전주 덕진에 출마했다 당선돼 당으로 돌아왔고, 2008년 지역주의를 비판하며 탈당했던 김두관 전 의원은 2010년 무소속 야권 단일 후보로 경남도지사에 당선되기도 했죠. 2016년 20대 총선으로 가보면 공천 컷오프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나섰던 민주당 홍일학 전 의원이 대구 북구을에 당선됐고요. 대구 경제를 살리고 우리 북구을 자존심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공천 과정에서 대거 탈당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무소속으로 당선된 유승민 전 의원과 주호영, 이철규, 윤상현 의원 등 7명은 총선 2달 만에 복당이 허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무소속 당선 이후 정치적 입지가 재차 굳건해지고 맨파워를 입증하며 대선 주자급으로 발돋움한 사례도 있습니다. 20대 총선 당시 공천 배제됐던 고 이해찬 전 총리는 무소속으로 세종에 출마해 당선됐고, 복당 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실세 당대표로 자리매김했고요. 마찬가지로 20대 총선 때 무소속으로 당선됐던 유승민 전 의원은 이후 지지 세력을 모아 바른정당을 창당했고 대선에 출마하며 지금까지도 지자체장 후보는 물론 대선 후보로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 2017년 제19대 대선에 나섰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2020년 21대 총선 과정에서 탈당했는데요.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을에 당선된 후 1년 3개월 만에 복당을 했고, 이후 국민의힘 내에서 꾸준히 대선 주자 후보로 경쟁해 오다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무소속 출마는 기존 당의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쉽지 않은 선택지인 게 사실이죠.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나섰다 차가운 현실을 마주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출마 결단에 앞서 냉정한 현실 인식과 치밀한 선거 전략은 필수일 겁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포항기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가운데 친한계 의원들이 서울시당 윤리위에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고동진, 박정훈 등 친한계 의원 10명은 징계 요구서에서 지난 5일 입당한 고 씨에 대해 입당했음에도 본인 유튜브를 통해 당의 정강과 기본 정책, 당론에 어긋나는 언행 등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 행위가 당 윤리규칙 4조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 예로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한다는 발언 등을 들었습니다.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한 지 769일 만에 당적을 잃었습니다. 윤석열 황태자로 화려하게 정치에 발을 들였지만 주류와 맞서다 최측근이었던 당대표 손에 내쳐지며 최대 위기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2023년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로서 대통령 후광을 안고 정치 무대에 등장한 한동훈 전 대표. 당내 기반 없이 비대위원장직에 오른 정치 신인은 사무총장에 0.5선 장동혁 의원을 파격 임명하며 측근을 만들어갔습니다. 승리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실 분이라고 생각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취임 직후 터진 김건희 씨 명품백 의혹과 의대 증원 등 대통령실발 각종 논란에 한 대표는 권력의 각을 세우는 길을 택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사퇴 요구로 윤한 갈등은 전면으로 부상합니다.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는 총선 참패. 다만 두터워진 지지층을 등에 업고 한 전 대표는 2달 만에 당대표로 부활합니다. 김건희 씨 문자 읽심 논란 등으로 친윤계와의 기싸움은 거듭됐고 비상계엄 국면에서 결국 갈등은 폭발했습니다.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철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이철규 의원 말씀하세요. 최측근 장동혁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으며 일순간 한동훈 체제를 무너뜨리는 선봉에 섰습니다. 그리고 1년 한 전 대표는 자신이 스태프라 칭했던 장 대표 손에 내쳐졌습니다. 한 전 대표 앞에는 무소속 출마, 신당 창당, 개혁신당 합류 등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당 윤리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징계 무효 소송 등 법적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실익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친한계 대부분이 탈당에 선을 긋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서울시장, 대구 지역구 무소속 출마 등이 현실적인 선택지로 거론됩니다. 야인 신세가 되며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은 한 전 대표. 다만 당의 울타리 없이 정계 복귀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정치적 입지를 넓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다혜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표결의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입니다. 한동훈 의결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관심이 한동훈 한 명에게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동훈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질 사건입니까? 개인이 아니라 사건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님들? 기업이 악성 부채 정리를 통해 다시 살아나듯이 많이 힘들고 많이 아프지만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악성 부채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한다는 건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징계를 즉각 처리하라.